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간둥이 권재간입니다. 씹고 뜨고 맛보고 즐기고 행복합니다. 밥상고 토크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풀이 가득하고요. 뭐가 비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실례합니다.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뭘 가져왔는지 추측 가능하실까요? 먹는 거겠죠? 철가방인데 네. 생고기입니다. 고기군요. 예, 맞습니다. 아유 딱 맞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재사역부의 유도일 교수라고 합니다. 야 그럼 오늘 저한테 고기를 주러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오신 건가요? 고기와 함께 같이 곁들여 먹는 상추나 깻잎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 삼겹살이 주가 아닙니까? 일단은 이 상추, 상추요? 깻잎처럼 여기 있는 요 상추가 무슨 상추죠? 저도 경제 쪽이라서 아, 그래요? 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상추의 각각의 종류는 모르지만 네. 이것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것은 확실하게 스마트팜이요? 스마트팜이 뭔가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원격 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농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투입한다거나 네. 그냥 눈대중으로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는데 스마트한 기술을 쓴다면 소프트웨어를 내서 이 지역에는 농약이 얼마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농약을 조절한다든가 석유도 덜 쓸 거고 가스도 덜 쓸 거고 뭔가 좀 더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은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다 보시다시피 이 스마트팜 시설은 어떤 것들이 많이 구비가 돼 있을까요? 크게 이제 정부에서 분류하는 것은 스마트 농장, 네. 그다음에 스마트 축사, 네. 스마트 온실 이 정도 세 가지가 큰 부류고 그 농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신기술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맞습니다. 신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통? 기술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대개는 이제 하드웨어 쪽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소프트웨어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건 앱이죠. 일종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식물 공장을 생각하시면은 태양이 없어도 이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LED라든가 그리고 흙 대신에 양액을 통해서 이런 상추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론 같은 것들. 네. 재밌는 벤처기업들 보면 재밌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해충 같은 경우 나왔을 때 예전에는 무조건 약을 쳤다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인터넷 카메라를 설치해서 나방이 나타났다. 네. 그럼 드론이 출동을 합니다. 아 진짜요? 드론이 출동해서 이제 그 나방을 잡는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간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아주 다재다능한 또는 스마트팜한 기술들이 속속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런 쪽을 총망라하는 기술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이 스마트팜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스마트팜 코리아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마 자막이 깔리겠지만 네. 축산 호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마트팜 면적, 네. 헬타르 같은 것이 상당 규모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어... 현재 세계 시장 규모로는 2025년 기준으로 대략 75조 정도. 75조 정도. 물론 이제 뭐 기관마다 다르긴 한데 전 세계에서 그럼 제일 크게 발전되고 있는 거는 미국. 미국이 제일 막강하고 네. 사실 이게 스마트 농업이란 게 살짝 콩글리시기도 한데 네. 원래는 이제 정밀 농업이라고 프리시전 애그리컬처라고 해서 미국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죠. 네. 이제 네덜란드, 흔히 네. 말하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이제 EU. 왠지 네덜란드는 좀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네덜란드가 이제 국토가 우리랑 비슷한데 네. 해외에다가 식품을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은 거의 2등 규모가 우리랑 비슷한데 농식품을 어떻게 이렇게 수출 많이 하고 저렇게 농업 강국일까? 그래서 저희가 뭐 온실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어떤 스마트팜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네덜란드를 좀 많이 참조를 하고 우리는 지금 한 기술력 보면은 뭐 정확하게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되게 전문가들 말씀을 빌리자면 한 80% 수준. 그렇게 또 뒤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IT 강국이기도 하고 네. 워낙에 인프라 같은 게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는 준비가 돼 있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농식품 이런 쪽에서는 우리도 꽤나 선두주자인 기술들을 많이 모여 특허 같은 면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예전에는요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텃밭에서 끼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추를 따갖고 이렇게 주면 또 그게 또 맛있고 매장 안에 스마트팜 농장을 차려놓은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양액 재배를 통해서 실제로 지어지는 걸 바로 따다가 쌈이라든가 어떤 뭐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신기하죠. 더구나 이제 또 소비자 입장에선 믿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제일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원산지 문제라든가. 네. 예를 들면 이것이 수입산인데 국산으로 석유판다거나 아니면은 저기다가 뭘 비료를 줬는지 농약을 얼마 쳤는지 모르는데 소비자한테 신뢰성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팬시함, 눈으로 보는 호황성도 있고 오. 이것이 확산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면 좀 소비자들한테 호응되는 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게 처음에 이 스마트팜을 갖다가 이제 농촌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초기 자본부터 해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는 많이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이 네. 문제는 누가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게 농업의 미래이고 다 그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막 엄청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소에 이제 정부의 지원 같은 것이 들어갈 부분이 많은 거죠. 초기 투입 비용이 뭐 억 단위로, 뭐 그쵸, 중소부 그쵸, 몇십억 그쵸.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거를 정부가 좀 저리의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던가 네. 청년 농업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한다든지 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어떤 이주구에 가서 저리로 임대를 한다든지 정부가 설계하고 실제로 한 2010년대 중후반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팅을 해주고 있군요. 예, 그렇군요. 교수님이 많은 스마트팜을 봤을 건데 예. 요 중에 요거 정말 대박이다, 요건 정말 깜짝 놀랐다 라는 그런 스마트팜의 종류가 있습니까? 버티컬 팜의 수직 공장이라고 하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일조량이 LED가 이전에는 그냥 뭐 딸기라든가 상추라든가 벽면에 있으면은 LED가 다 비춰야 되는데 네. LED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뭐 맞네.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맞네. 돌려서 약간 비용을 줄인다던가 네. 다른 거 이제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꼭 스마트팜이 이제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네.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비싸잖아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싸게 좀 이제 초기 투입 비용을 좀 줄이는 거죠. 컨테이너를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중동이나 해외 수출할 때 그런 컨테이너를 한다든가 이런 식들이 좀 인상했던 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중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예. 카타르나 이런 데는 좀 척박한 그런 환경이 많잖아요. 예, 사막도 예, 많고. 그런데 예. 그 지역에 우리 스마트팜이 딱 들어가면은 빛을 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네. 네, 또 정확하신 지적인데 제가 이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물이 부족한 국가, 중동 국가는 사막이 많으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냥 뭐 이전에 전통적인 농업을 지었다 하면 물을 뿌리면 당연히 모래니까 다 밑으로 내려가겠죠. 네. 똑같이 점적 관수에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생산이나 비용 면에서 줄일 수 있고 자원을 갖다가 얼마나 재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가. 중동에서 먹어보지 못한 한국 식품을 갖다가 거기서 자체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렇겠구나. 여기 상추만 예를 들어도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김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김치를 하려면 한국 배추를 갖다가 재배해야 되고 만약에 그 농가에서 그 스마트팜 어떤 중동 지역에서 카타르라든가 이런 중동 지역에서 그런 배추를 생산하는 한국형 배추를 생산하는 버티컬 팜이 만들어진다. 거기서 만들어낸 양념들을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우리 기후가 뭐 이렇게 널뛰게 하는 기후가 요즘 들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실내에서 어떻게 농가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기후에 대해서는 절대 잘할 수 없는 것들이 제어로 가능한 거죠. 그쵸. LED를 통해서 태양을 대체한다든지 네. 양액 재배를 통해서 토양을 대체한다든지 네. 이런 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후 재해, 소위 말하는 요즘 이상기후라든가 그런 거에 컨트롤을 하면서 재배가 가능하고 스마트팜이 이제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시간의 제약이 없고 공간의 제약, 넓은 농경지가 아니라 위로 쌓아온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트팜으로 재배됐던 그 뭐 채소들이나 그 밖의 것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편입니까? 대개 이제 수출하는 것은 자재, 기술,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 좀 집중이 현재로선 돼 있고 그다음에 꼭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일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독립적으로 활로를 뚫어서 수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도를 갖다 극단적으로 올리는 거죠. 딸기 같은 경우인데 맛있더라고요. 품종 좋은 딸기를 극단적으로 당도를 올려서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입맛에는 이 딸기 품종이 맞다더라. 이제 그런 이제 활로를 뚫어서 식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요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가 요만큼을 던져줬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만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머릿속에 꽉 차고 막 어지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행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저도 한번 스마트하네 이거. 마켓을 갔더니 트집 잡을 게 없네. 팜! 팜파라팜팜. 오, 잘했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잘. 자, 오늘요 우리 교수님과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만큼 발전하는 농업에 대해서 한번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밥상머리 토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